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المت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2025년 5월 2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진 전쟁 오늘로 59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 58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59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지난 5월 19일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아비브 에즈라 차관보는 예루살렘의 외무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기조가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이제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한국과 군사적으로 특히 미사일 방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고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은 서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당연히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기술은 방어율 90%가 넘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건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리고 또 이란과 후티 반군과의 미사일 공방전으로 이미 확인되었고, 또 그걸 본 전 세계가 이미 인증한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유럽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필요한 건 부탁을 해야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에게 공유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두말 말고 잔소리 말고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 대개의 언론에서는 하마스의 악행을 보도하기보다는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만 비난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바로 코앞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라는 한글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1년 12달 365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은 전쟁 범죄자라고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매주 주말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들이 광화문을 헤집고 몰려다니면서 행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나 공권력은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5월 13일에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의논했다고 하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그냥 패싱하고 갔습니다. 왜 패싱했냐고요? 한국 왔다가 무슨 분변을 당하려고요? 전 세계 최고 이스라엘 무기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수받으려면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관보가 한국 기자 앞에서 말하기를 이번에 6월 3일에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제발
이스라엘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부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겠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최고 미사일 방어 무기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협력을 원한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굳이 마다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이스라엘의 정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손을 내미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의 한마디였습니다.